에서는요, 서술형으로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문장 구조상의 위치를 네가 고려를 해서 어법상 옳게 스스로 고쳐라, 이렇게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시험 범위도 많고 독해도 많고 문법도 많고 어휘도 많고 그냥 다 많아요. 오늘은 강대 영어 선생님들을 모시고 목동권 고교 영어 내신과 수능 영어에 대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대 영어에서 양정, 영일, 대일고를 담당하는 황혜리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대영어에서 양정 명덕외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양정고 내신 전문이라고 들었는데요. 양정고 내신 영어 출제 경향과 내신 준비 방법에 대해 알려주신다면? 우리 양정고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어 내신의 특징이라면 시험 범위에 없는 외부 지문을 출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양정이어 작년에는 무려 28문항 중에서 7문항까지 외부 지문을 출제를 했고 난이도는 무려 수능 난이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지문에 대비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우리 양정고 학생들이 입학 전에 3월 고3 모의고사 정도는 안전하게 1등급을 받아놓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학 전부터 고3 모의고사 1등급을 준비하기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양정고에서 영어 내신 상위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이 외부 지문에 대한 감을 쌓을 수 있도록 2개에서 4개 정도의 문항을 꾸준하게 풀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일반 시중 수험서처럼 지문과 선택지로 이루어진 평범한 문제들을 푸는 것이 아니라 양정고에 대한 외부 지문에 대한 접근법을 체화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고 과정을 유도할 수 있는 문항들로 이루어진 주간지를 풀고 그에 대해서 선생님께 매일 꼼꼼한 관리와 피드백을 받는다면 이 외부 지문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입학한 학생들도 충분히 양정고에서 내신 상위권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해리스 말씀대로 이 양정고에서 외부 지문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수능 독해 대비를 준비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걸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수능 문제를 풀 때 주제 문제, 빈칸 문제, 순서 문제, 삽입 문제 이렇게 각각의 질문 유형이 다르잖아요. 이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학습을 한다면 외부 지문에 아주 높은 난이도의 지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죠. 자, 더불어 양정고에서는 독해 문제가 어렵죠.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문법 포인트죠.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이 문법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오형식 동사 이렇게 파트별로 문법을 학습을 하다 보니 고등학교 난이도가 올라갔을 때는 전체 범위가 시험 범위인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풀이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 암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 단원별에 나오는 그 문법 내용을 암기를 한다면 아마 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allow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선생님. 이 allow라는 동사는 사실 모든 아이들 대부분 오형식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자의 투부정사고입니다. 뜻은 허락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양정고 기출문제를 보면 이 allow라는 동사는 사실 4형식 동사도 가능하죠. 그때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가져서 주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공부를 할 때 하나만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법 공부를 하면서 문제풀이에 적용하는 힘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정고 외에도 명덕외고, 대일고, 영일고 내신과 수능 수업도 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각 학교의 내신 출제 경향과 대비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먼저 명덕외고 같은 경우는요, 시험 범위가 정말 많죠. 일반고의 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험 범위가 많은 건 문제가 아니고 시험 범위가 많다라는 즉 읽어내려야 되는 독해 지문 수가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이들은 독해 때문에 어려워하진 않아요. 가장 이 명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 암기입니다. 외워야 될 단어가 보통 지금 중간고사 들어가는 시험 범위 1학년 기준으로요. 어휘끝 블랙이 6단원 정도가 단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심화영어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이디엄즈가 굉장히 많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600개에서 800개 정도는 정말 달달달달 외워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암기로만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암기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나 용법까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텐데요. 명덕외고에서는 무려 부교재가 문법입니다. 독해 교재가 아니라 문법 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법 파트도 또 어마어마하게 외워줘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외웠던 파트만 문법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독해 지문 속에 있었던 문법 문제가 또 응용이 돼요. 양정고랑 마찬가지로 총 범위에 대한 문법은 먼저 지식으로 체화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단원의 문법 범위에 들어가는 걸 또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명독외고는 시험 범위도 많고, 독해도 많고, 문법도 많고, 어휘도 많고, 그냥 다 많아요. 그래서 외고답게 아주 영어 시험 문제를 대비를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성실하게 잘 해낸 애들은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019 영어 내신 상위권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출제 범위의 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무려 킬러 문항까지 출제가 되는 어법 파트를 잡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019 어법 킬러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를 살펴봤을 때 019에서는요, 서술형으로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문장 구조상의 위치를 네가 고려를 해서 어법상 옳게 스스로 고쳐라, 이렇게 출제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처럼 투부정사에 밑줄이 쳐져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투부정사라 하더라도 문장 구조상의 위치가 동사 자리라면 동사의 수, 태, 시제, 심지어 대동사까지 관련된 모든 문법 테마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문제풀이를 해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019에 입학한 학생들은 그게 내신 기간이든 비내신 기간이든 문장 구조상의 위치를 보고 관련 문법 테마를 종합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1등급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매년 특정 문법 단원을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를 특정 문법 단원별로 다 모아서 이 약점을 꼭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로 내가 모아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수동태 단원이 내가 좀 비어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선생님께 꼭 관리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019 학생들을 훈련을 했을 때 1등급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년 내내 1등급을 유지하는 데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1고 같은 경우에는 대1고의 1등급의 핵심은요, 바로 서술형의 주를 이루는 응용 영작입니다. 응용 영작이 뭐냐면 영작에 필요한 단어는 일부만 주고 학생들에게 영작에 필요한 나머지 단어는 네가 알아서 채워넣고 어법상 필요하다면 스스로 고쳐봐라 라고 요구하는 게 대1고의 응용 영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만 해서는요, 완벽하게 대1고의 응용 영작에 절대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1고의 응용 영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바로 암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장에 적용 가능한 영작의 기본 패턴을 학습을 하고 이거를 시험 범위에 맞춰서 누적적으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응용 영작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응용 영작에 대한 접근법을 충분히 체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를 보는 능력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이 내신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이나 그동안 영어를 잘해오긴 했지만 어법만큼은 피해왔던 학생들이라면 이 대1고에 진학해서 응용 영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말고 응용 영작에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따로 관리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통해서 탄탄히 쌓인 기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용 영작을 대비를 하고 어법 문제에 대비를 한다면 대1고에서 반드시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영어 내신과 수능은 또 다르다고 생각하시던데요. 육종권 학교의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 어떤 연계성이 있을까요? 수능과 내신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수능에서는 대부분의 문제가 독해를 중심으로 이루고 있다는 점이죠. 내신에서는 아마 독해 플러스 문법이 추가된다는 점이 우리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내신에서 문법과 독해를 함께 공부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수능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늘 서술형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에 이때 강조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때 우리 친구들이 that 뒤에 문장 구조가 주어가 없고요, 목적어가 없고요, 수식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라고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근데 주어가 왜 없고 목적어가 왜 없고 수식어가 왜 없는지를 알아야만 하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이때 강조용법을 쓰는 이유입니다. 독해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때 강조용법을 쓴다는 건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독해 지문 속에서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 글에서 키워드를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법을 정말 달달달달 문제 풀이를 위한 암기가 아니라 이 문법에 이 용법을 왜 쓰는지를 함께 공부해 간다면 그건 독해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다라고 하는 시간에 굉장히 많은 접속사를 배웁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독해 지문 속에 많이 출제가 되는 since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since를 제대로 문법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since는 현재 완료랑 함께 쓸 수 있는, 즉 since가 부사절 접속사로서 뒤에 주어, 과거 동사를 쓰고 주절의 동사가 현재 완료가 나온다면 이건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뭐뭐 이후에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런데 그 이외에 since가 쓰인다라고 했을 때 이 since는 원인, 인과에 표현할 수 있는 때문에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since를 배울 때 그냥 단순하게 현재 완료랑 어울린다? 원인은 접속사다가 아니라 이게 문장 해석을 할 때 독해 지문 속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한다면 문법 공부에, 독해 공부에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결과는 비슷하지만 과정이 좀 다를 수 있는 게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입니다. 자, 그러면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는 그 접근법이 지문을 보는 방법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 내에 있는 시그널, 예를 들어서 however이나 for example 같은 이런 연결어만 제대로 잡으면 메인 아이디어를 캐치할 수 있고 이 캐치한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빈칸과 같은 3점짜리 고난도 유형도 90%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내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아이디어만 캐치해서는 절대로 내신 영어 상위권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내신 영어 지문을 해체할 때에는 글의 시작점부터 끝까지 관련된 모든 어법을 분석을 하고 심지어 이 어법이 시험에서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까지 해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투부정사지만 ing 동명사로 바꿔도 어법상 틀린 게 아니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어 나와도 절대로 틀렸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떠먹여 주십니다. 이렇게 결이 다른 내신 영어, 수능 영어에 대한 모든 접근 능력을 다 요구하는 것이 우리 양정고의 영어 내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정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이 외부 지문에 대한 접근법을 체화할 수 있는 관리를 선생님께 꾸준하게 받는다면 중하위권이었던 학생들도 중상위권으로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요? 수능 영어 준비는요,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역설적으로